AI가 주도하는 전쟁 상황실 앤드 강경주. 천자칼럼 AI가 주도하는 전쟁 상황실 전쟁의 역사는 기술의 역사다. 평형추 원리로 돌을 날리는 공성 무기인 트레뷰셋 투석기를 동원해 성곽을 공격하던 중세시대의 전쟁은 1453년 막을 내렸다. 오스만 제국이 비잔틴 수도의 방어벽을 화약포로 공격해 함락하면서다. 유럽은 이때부터 기사와 궁수 중심 전투에서 포병과 소총병 중심으로 군사체계를 개편했다. 지상과 해상에 국한됐던 전쟁이 3차원으로 입체화한 것은 항공기가 등장하면서다. 2차 세계대전 중 벌어진 브리튼 전투는 공중전력이 국가 생존과 직결된 사례다. 독일은 영국을 함락하기 위해 공중 우세를 확보하려고 했으나 영국 공군의 방어로 좌절됐다. 1945년 8월 6일 인구 35만 명의 도시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 리틀보이는 전쟁의 양상을 근본적으로 바꿔놨다. 이후 무기의 끝판왕은 핵으로 통했다. 그러나 핵을 뛰어넘는 새 강자가 등장했다. 인공지능 AI이다. 미군 중부사령부 CENTCOM는 이번 이란 공격에서 AI 기업 펠런티어와 엔스로픽의 솔루션을 활용했다. 펠런티어의 데이터 플랫폼 고담은 위성사진, 정찰 보고서, 통신 기록 같은 자료를 한 화면에 통합했다. 실시간 그래프 기반 표적 분석을 통해 적 자산, 지휘 계통, 군수물자 동향을 시각화했다. 이를 통해 이란혁명 수비대의 군사시설과 지도부 은신처를 식별했고 레이더와 드론 데이터를 융합해 방공망의 허점을 찾았다. 엔스로픽의 클로드는 고담이 모은 정보를 읽고 워게임 시나리오 시뮬레이션을 가동해 공격, 상황별 파급 영향을 확률적으로 도식화했다. 공습 실행 수시간 전까지 수만 가지의 공격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해 최적의 작전을 지휘관에게 제안했다. 미래전에선 위성 영상, 신호정보, 통신감청, 정찰보고서, 동맹국 정보, 과거 작전, 데이터 등 방대한 규모의 정보가 빛의 속도로 쏟아진다. AI 없이는 정보 분석과 이를 토대로 한 작전 수립이 불가능하다. AI 전장 환경에서는 알고리즘과 데이터 통합, 분석 역량이 전쟁 억지력의 80%를 차지한다고 한다. 핵이 없는 우리에게는 AI 국방 시스템이 더 절실하다. 전쟁의 두뇌 바뀐다. 하메네이 제거 진두지휘한 생성형 AI 강경주의 테크X 91 하메네이 동선 분석까지 데이터 전쟁 본격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월 1일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으로 복귀하고 있다. 사진 EPA 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월 1일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으로 복귀하고 있다. 사진 EPA 연합. 미국이 이란을 겨냥한 군사 공격에 엔스로픽의 대형 언어 모델 LLM 클로드를 활용한 사실이 전해지면서 전쟁 수행 방식의 변화가 본격화되고 있다. 전장 상황 정보 처리 속도와 분석 깊이가 전투 효율로 직결되는 현대전에서 생성형 AI가 참고 데이터를 넘어 지휘 통제 체계의 경쟁력 자체를 좌우하는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4일 방산테크 업계에 따르면 이란 공격 작전을 수행한 미 중부사령부 CENTCOM는 이번 작전 준비 및 실행 과정에서 엔스로픽의 LLM 클로드를 정보평가 목표물, 식별, 전장 시뮬레이션 등 분석 업무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미국이 대규모 무기를 투입한 실제 작전에서 생성형 AI를 체계적으로 활용한 첫 사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쟁 준비 단계에서 쏟아지는 방대한 정보를 빠르게 정리하고 선택지를 구조화하는 데 클로드의 강점을 활용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현대전은 위성 영상, 신호정보, 통신감청, 적극 정보기술 IT 인프라 오픈소스, 정찰 보고서, 동맹국 정보, 과거 작전 데이터 등 정보가 쏟아지기 때문에 그 양과 속도를 전쟁, 작전 장교와 지휘관들이 처리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클로드는 갈수록 복잡해지는 전장 환경에서 어떤 정보가 더 중요한지 판단을 돕는 정보평가 도구로 활용된 것으로 전해진다. 업계 관계자는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의 동선과 회의 패턴, 이란 내 군사 움직임, 과거 유사 작전 사례, 최신 정보 보고서를 동시에 검토해 현재 상황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무엇인지를 정리하는 방식이라며 분석 속도를 높이고 인간 분석관이 더 고차원적인 판단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표물 식별에서도 클로드가 사용됐다. 군사 목표물 선정은 단순히 어디를 타격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군사 효과,
민간 피해 가능성, 확전 위험, 외교적 파장, 전쟁 비용, 국내 정치적 효과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복합적 판단이다. 클로드와 같은 생성형 AI는 개별 센서 데이터를 직접 판독하기보다는 이미 정리된 관측 정보와 조건들을 입력받아 목표 후보군을 정렬하고 각 선택지의 장단점을 비교하는 분석 자료를 생성하는데 사용됐을 것으로 보인다. 2026년 3월 3일 테헤란에서 이란 시민들이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의 초상화와 페르시아어로 2026년 3월 3일 테헤란에서 이란 시민들이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의 초상화와 페르시아어로 그의 시는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적힌 현수막 옆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 AFP 연합 전장 시뮬레이션 역시 클로드 활용이 추정되는 영역이다. 업계 관계자는 군사작전은 항상 상대의 반응을 전제로 한다며 특정 타격이 이뤄졌을 때 적의 대등, 시간 경과에 따른 상황 변화, 추가 충돌 가능성 등을 예측해야 한다고 말했다. 생성형 AI는 다양한 변수 조합을 바탕으로 여러 개의 시나리오를 빠르게 생성하고 비교하는 데 유용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엔스로픽을 급진 좌파 기업이라고 비판하는 등 미군 시스템에서 클로드를 퇴출할 것이라는 경고를 한 바 있다. 미 국방부는 AI의 군사적 활용 범위를 전면 개방할 것을 요구했으나 엔스로픽이 대규모 감시나 완전 자율형 살상 무기 개발에 자사 기술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다.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연방기관에 클로드 사용 금지를 명령했지만 실상은 미국 군사작전에서 클로드를 대체할 만한 AI가 아직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6개월의 단계적 중단 기간을 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미국은 지난 1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 과정에서도 클로드를 활용했다. 전문가들은 군사 경쟁이 더 위력적인 무기를 확보하는 문제를 넘어 AI를 어떻게 군사체계에 통합하고 인간의 판단을 어떻게 보조할 것인가가 새로운 전력의 기준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미군의 AI 활용은 전쟁이 이미 데이터와 알고리즘의 영역으로 들어왔다는 신호라며 AI가 전쟁의 무기가 아니라 전쟁을 설계하는 도구, 즉 작전 장교의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란 초토화시킨 B-2 김정은도 벌벌 떨게 만든 폭장량 강경주의 테크X 90 전익 기흡수도료이란 공습 나선 B-2 최첨단 기술 B-2 스피릿 폭장량을 설명하기 위한 이미지 사진 엑스캡처 미군이 장대한 분노의 픽퓨리로 명명한 대이란 군사작전의 전략 폭격기 B-2 스피릿 4대를 투입해 이란의 탄도미사일 보관 지하 벙커를 정밀 타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이란의 지하 벙커 핵심 시설을 무력화하기 위해 B-1을 투입한 건 이번이 두 번째다. 3일 방산테크 업계에 따르면 미 중부사령부는 소셜미디어에 전날 밤 2000파운드 약 907급 폭탄을 장착한 미군 B-2 스텔스 폭격기가 이란의 강화 콘크리트 탄도미사일 지하시설을 타격했다며 어떤 나라도 미국의 결의를 의심해서는 안 된다고 올렸다. 동시에 B-2가 발진하는 모습이 담긴 25초 분량의 영상도 공개했다. 미 일간 월스트리트 저널 WSJ에 따르면 B-2 폭격기는 미 본토 미주리주 화이트먼 공군기지에서 출격해 공중급류를 받으며 장거리 비행했고 이란 내 강화 콘크리트 지하 탄도미사일 저장시설을 성공적으로 타격했다. 중부사령부는 이번 작전에 B-2 폭격기가 몇 대 투입됐는지 밝히지 않았지만 항공 전문 매체인 디 에비에이셔니스트는 이번 임무에 투입된 것으로 보이는 B-2 폭격기 4대가 미 본토로 귀환하며 관제탑과 교신하는 것이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B-2는 스텔스 성능을 가진 미 공군의 최첨단 전력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장 아끼는 핵전략 자산이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가장 무서워하는 폭격기로 알려져 있다. B-2 제작사인 노스롭 그루먼 관계자는 B-2는 대당 가격 24억 달러로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기종이라며 비행 1시간당 유지 비용은 15만 달러가 넘는다고 설명했다. 길이 20.9m, 폭 52.1m, 높이 5.2m로 세계 최강의 스텔스 기능을 갖춘 B-2는 공중급류를 받으며 최대 37시간 작전 수행이 가능하다. 정원이 2명인 B-2의 콕핏 왼쪽에는 조종사가, 오른쪽 좌석에는 임무지휘관이 탑승한다. B-2의 스텔스 성능은 적외선, 음향,
전자기파, 가시광선, 레이더 신호를 줄이는 복합 기술에서 비롯된다. 이 신호 감소 덕분에 정교한 방어 시스템조차 B-1을 탐지, 추적, 교전하는 것이 제로에 수렴한다. B-2 스피릿 스텔스 핵 폭격기 측면. B-2 스피릿 스텔스 핵 폭격기. 스텔스 도료로 칠을 했기 때문에 햇빛을 받아도 기체 표면이 빛이 나지 않는다. B-2 스피릿 스텔스 핵 폭격기 사진 미 공군. 스텔스 구현 방법은 미국 정부에 의해 탑시크릿으로 분류돼 정확히 알려진 것이 없다. 레이더와 열 흡수를 극대화한 복합 소재와 빛, 반사를 최소화한 스텔스 도료 등 특수 코팅이 핵심 기술일 것으로 추정된다. 보통 레이더는 금속에 부딪혀 반사되는 전파를 감지해 위치를 파악하지만 B-2의 특수 스텔스 도료는 전파를 반사하지 않고 흡수해버린다. 1회 출격 후에는 스텔스 도료를 기체에 재도포한다. B-2의 스텔스 설계는 레이더 반사 면적 RCS를 극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공개된 수치로는 약 0.1 수준의 RCS로 알려졌다. 특수 저반사 도료와 외형 설계에 힘입어 15000M 상공을 낮에 비행해도 가시성이 매우 낮다. 이번 공습 당시 이란은 B-2 영공 침입을 전혀 눈치채지 못해 전투기와 미사일을 한 대도 동원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적의 정교한 방어망을 뚫고 목표물을 위협할 유일한 능력을 갖춰 죽음의 가오리로도 불린다. 동체와 날개가 한 몸이 된 전익기 설계 역시 스텔스 성능을 구현하는 요소다. 노스롭 그루먼 관계자는 B-2는 일반 전투기와는 다른 방식으로 회전한다며 꼬리 날개나 보조 날개 없이 날개 끝에 러더 RUDDER라고 불리는 장치, 즉 방향을 바꾸는 작은 조종판을 열어 공기 저항을 만들어 회전한다고 밝혔다. 작은 각도로 회전하기 때문에 회전 반경이 크다. 스텔스 성능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식이다. 일반 항공기들이 가진 꼬리 날개와 보조 날개 등 부가적인 날개를 모두 없애고 극단적으로 심플하게 디자인해 레이더에 잡힐 수 있는 반사면 자체를 최소화했다. B-2는 최대 15200m 고도에서 최고 속도 마하 0.95로 운용되며 순항 속도 마하 0.85로 11100에 이르는 장거리 항속 능력을 갖췄다. 제너럴 일렉트릭의 17300파운드급 F118-G-100 터보팬 엔진 사기는 기체 정중앙 깊숙이 숨겨 소음과 열 신호를 최소화했다. 회사 관계자는 폭격기로서의 핵심은 압도적인 내부 폭장량이라며 B-2는 2개의 내부 무장창에 총 18T의 무기를 장착할 수 있어 외부 무장 적재에 따른 스텔스 손실 없이 막강한 화력을 실을 수 있다고 밝혔다. 탑재 옵션으로는 227급 MK-82 폭탄 80발, 340급 GBU-38 폭탄 JDAM 80발 등이 있다. AGM-158 JASSM 순항미사일 16발도 통합 탑재할 수 있다. B-2는 전략 핵무장 투사 플랫폼으로서도 설계됐다. 최대 350KT급의 B-61이나 1.2마운트급의 B-83 핵폭탄을 16발을 적재할 수 있다. 이는 히로시마에 투하된 리틀보이 약 15KT의 파괴력을 능가한다. 노스롭 그루먼 관계자는 B-2는 단순한 폭격기를 넘어 핵 억제력과 위협, 가시성을 동시에 갖춘 유일한 전략 자산이라며 고고도 장거리 비행 능력, 내부 폭장창을 통한 대량 무장 탑재, 높은 수준의 스텔스 성능은 전장 접근의 성공률을 높이며 전술적 전략적 선택지를 다양화한다고 말했다.